서울 강남의 한 고급 주택가. 웅장한 대문 뒤로 붉은 벽돌의 2층 저택이 위엄을 뽐내고 있었다. 저택의 주인인 은주 여사는 한국 사회의 전형적인 보수적 가치를 대변하는 인물이었다. 50대 후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흐트러짐 없는 자세와 냉철한 눈빛을 지닌 그녀는 자신의 가문과 혈통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다. 그녀의 세계는 질서정연하고 예측 가능했으며 그 어떤 이질적인 요소도 용납하지 않았다. 특히 인종적 순수성에 대한 그녀의 집착은 광적일 정도였다. 그녀에게 있어 백인 외의 다른 인종은 미개하거나 열등한 존재로 치부되었다. 그녀의 유일한 딸 민지는 몇 년 전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다가 최근에야 한국으로 돌아왔다. 민지는 어머니의 엄격한 통제 속에서 자랐지만 자유로운 미국 문화 속에서 다양한 가치관을 접하며 어머니와는 다른 시야를 갖게 되었다. 그녀의 내면에는 어머니의 기대와 자신의 새로운 가치관 사이에서 끊임없이 갈등하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민지는 이번 귀국길에 어머니에게 말할 수 없는 비밀을 하나 안고 왔다. 어느 화창한 오후, 은주 여사는 자신의 저택에서 오랜만에 사교 모임을 주최했다. 강남의 유명 인사들과 재벌가 부인들이 모여 품격 있는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은주 여사는 우아하게 웃으며 손님들을 맞이했고 그녀의 얼굴에는 흐뭇한 미소가 가득했다. 이것이 그녀의 완벽한 세계였다. 민지는 어머니의 초대에 마지못해 참석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어딘가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다. 손님들 사이를 오가며 인사를 나누던 민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문가에 서 있던 한 여성을 향해 손짓했다. 그녀의 친구였다. 엄마, 이쪽은 제 친구 마야예요. 미국에서 같이 유학했어요. 민지는 조심스럽게 마야를 소개했다. 마야는 흑인이었다. 윤기나는 검은 피부, 활기찬 눈빛, 그리고 자신감 넘치는 미소는 공간을 압도하는 듯 했다. 그녀는 화려하지 않지만 세련된 옷차림으로 우아하게 웃으며 은주 여사에게 고개 숙여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은주 여사님, 민지에게서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그녀의 한국어 발음은 유창했지만 미묘한 이국적인 억양이 섞여 있었다. 은주 여사의 얼굴에서 미소가 순식간에 사라졌다. 그녀의 눈은 얼어붙었고 입술은 굳게 닫혔다. 그녀는 마야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노골적으로 경멸하는 시선을 보냈다. 모임에 참석한 다른 부인들도 술렁이기 시작했다. 그들의 시선에는 호기심과 함께 은주 여사의 반응에 대한 기대감이 섞여 있었다. 어머, 민지야. 이 친구는 은주 여사의 목소리는 싸늘하게 가라앉았다. 그녀는 마야를 친구라고 부르는 것조차 혐오스러워하는 듯 했다. 어째서 이런 친구를 이 자리에 데려왔니? 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녀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이기 시작했다. 민지는 어머니의 반응에 당황했다. 엄마, 마야는 제 가장 소중한 친구예요. 그리고 정말 훌륭한 사람이에요. 스탠퍼드 대학을 수석 졸업하고 지금은 국제법률회사에서 일하고 있어요. 그녀는 마야를 변호하려 애썼다. 하지만 은주 여사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그녀의 눈에는 오직 마야의 검은 피부만이 보였다. 훌륭한 사람 민지야. 너는 대체 미국에서 무엇을 배우고 온 거니? 이런 자와 어울리는 것이 너의 품격에 맞다고 생각하니?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더 날카로워졌다. 당장 이 자리에서 나가주십시오. 이곳은 당신 같은 사람이 있을 곳이 아닙니다. 마야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녀는 은주 여사의 노골적인 모욕에 깊은 상처를 받았지만 놀랍도록 침착하게 대응했다. 은주 여사님, 저는 민지의 친구로서 예의를 지키러 온 것입니다. 당신의 이런 태도는 무례합니다. 마야의 당당한 태도는 은주 여사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다. 은주 여사는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마야의 모습을 용납할 수 없었다. 그녀의 얼굴은 핏발이 섰고 손끝이 파르르 떨렸다.
그녀는 모든 품위를 내던지고 마야에게 다가섰다. 무례해. 감히 내까짓게 내게 무례를 논해. 너 같은 것들은 이곳에 발을 들여놓을 자격도 없어. 은주 여사는 고함과 함께 손을 들어 마야의 뺨을 세게 후려쳤다. 짝 하는 소리가 강당 안에 울려 퍼졌다. 마야의 얼굴이 옆으로 돌아갔고 뺨에는 붉은 손자국이 선명하게 남았다. 하지만 마야는 쓰러지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은주 여사를 똑바로 응시했다. 그녀의 눈에는 고통과 함께 형언할 수 없는 슬픔과 분노가 서려 있었다. 민지는 충격에 휩싸였다. 엄마,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제발 그만해요. 그녀는 마야를 감싸려 했지만. 은주 여사는 민지를 밀쳐내며 마야의 어깨를 밀쳤다. 당장 내 집에서 꺼져, 더러운 거사. 내 눈앞에서 사라져. 은주 여사는 마야를 밀치고 발로 차는 신용까지 하며 문 밖으로 내쫓으려 했다. 마야는 더 이상 버티지 않았다. 그녀는 뺨을 부여잡고 비틀거리며 뒷걸음질 쳤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쏟아져 내렸다. 그녀는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 굴욕적으로 저택 문 밖으로 쫓겨났다. 등 뒤로 저택의 웅장한 대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모든 것이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다. 모임에 참석한 손님들은 경악하여 웅성거렸다. 은주 여사는 숨을 헐떡이며 분노에 찬 시선으로 민지를 노려보았다. 민지야, 너는 대체 어쩌려고 이런 망측한 짓을 한 거니? 내 얼굴에 먹칠을 해도 유분수지.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민지는 바닥에 주저앉아 흐느꼈다. 그녀는 어머니의 행동에 깊은 실망과 함께 마야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것에 대한 죄책감에 시달렸다.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와 함께 어머니에게서 처음 보는 낯선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엄마는 대체 무슨 짓을 한 건지 알기나 해요. 엄마는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한 거예요. 민지의 목소리에는 울분과 함께 비난이 가득했다. 은주 여사는 딸의 격렬한 반응에 당황했다. 민지가 이렇게까지 격렬하게 반응하는 것은 처음이었다. 그녀는 여전히 자신의 행동이 정당하다고 생각했지만 민지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절망감은 그녀의 마음속에 알 수 없는 불안감을 심어주었다. 완벽하다고 믿었던 그녀의 세계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민지는 어머니 은주 여사의 저택문이 쾅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녀의 심장은 찢어지는 듯 아팠다. 마야의 뺨에 선명하게 남아있던 붉은 손자국, 그리고 굴욕감에 일그러진 마야의 얼굴이 그녀의 눈앞에 선명하게 떠올랐다. 어머니의 행동은 단순한 무례함을 넘어선 폭력이자 민지에게는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는 충격이었다. 손님들의 웅성거림과 수군거림이 귓가에 맴돌았지만 민지에게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오직 마야의 고통스러운 눈빛만이 그녀의 영혼을 강타했다. 민지야, 일어나지 못해. 이런 망측한 상황에서 대체 뭘 하는 거야? 은주 여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그녀를 현실로 불러냈다. 은주 여사는 여전히 분노로 이글거리는 눈으로 민지를 노려보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행동이 정당하다고 굳게 믿는 듯했다. 민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실망과 함께 처음 보는 강한 분노가 서려 있었다. 엄마는 대체 뭘 안다고 그래요? 엄마는 마야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어요? 이건 폭력이에요. 엄마. 민지의 목소리에는 격렬한 울분이 담겨 있었다. 은주 여사는 딸의 이런 격렬한 반응에 당황했다. 민지는 늘 순종적인 딸이었다. 자신의 뜻에 거스르지 않고 자신의 기대에 부응하려 노력하는 착한 딸이었다. 그런 민지가 지금 이토록 날카롭게 자신을 비난하고 있었다. 폭력 나는 그저 내 집안의 품위를 지키려 했을 뿐이야. 감히 내까짓게 나게 대들어 어쩌려고 저런 천한 것과 어울려 다니면서 내 얼굴에 먹칠을 해. 은주 여사는 목소리를 높였다.
그녀는 자신의 권위가 도전받는 것에 분노했다. 천하다고요? 엄마가 아는 세상은 얼마나 좁은데요. 마야는 엄마가 평생 만나본 어떤 사람보다도 똑똑하고 능력 있고 따뜻한 사람이에요. 스탠퍼드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국제적인 로펌에서 일하는 변호사라고요. 엄마가 그 사람을 어떻게 함부로 판단해요. 민지는 소리를 질렀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쏟아져 내렸다. 그녀는 어머니의 완고한 편견에 절망했다. 은주 여사는 딸의 격렬한 반응에 잠시 할 말을 잃었다. 국제적인 로펌 변호사, 스탠퍼드 대학 수석 졸업. 그녀는 마야의 외모에만 치중하여 모든 것을 폄하하고 있었다. 하지만 민지의 말은 그녀의 뇌리에 작은 균열을 만들었다. 그녀의 완벽했던 세계에 의문의 씨앗이 뿌려지는 순간이었다. 더 이상 할 말 없어. 민지야, 당장 네 방으로 들어가. 오늘 일은 더 이상 거론하지 마. 은주 여사는 민지의 말을 더 이상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권위로 이 상황을 덮어버리려 했다. 민지는 흐느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어머니에게서 등을 돌려 자신의 방으로 향했다. 그녀의 어깨는 슬픔과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문이 닫히자 은주 여사는 다시 손님들에게로 돌아섰지만 그녀의 표정은 이미 싸늘하게 굳어 있었다. 모임의 분위기는 완전히 망가졌고 손님들은 어색하게 자리에서 일어서기 시작했다. 민지는 자신의 방에 들어서자마자 침대에 엎드려 소리 없이 울었다. 그녀는 마야에게 너무나 미안했다. 자신이 마야를 이 자리에 데려오지 않았다면 마야는 이런 끔찍한 일을 겪지 않았을 것이다. 그녀는 즉시 마야에게 전화했다. 하지만 마야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민지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며칠 밤낮으로 민지는 마야에게 연락을 시도했다. 문자를 보내고 음성 메시지를 남겼지만 마야는 답이 없었다. 민지의 마음은 점점 더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어머니에게 다시 한번 마야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했지만 은주 여사는 단호하게 거부했다. 사과, 내가 왜 그따위 거세게 사과를 해야 하는데. 내가 틀렸다고 나는 절대로 틀리지 않았어. 나는 그저 내 집안의 명예와 품위를 지켰을 뿐이야. 은주 여사는 자신의 행동을 굳건히 합리화했다. 민지는 어머니의 완고함에 절망했다. 엄마는 결국 아무것도 배우지 못할 거예요. 엄마는 평생 이 편견 속에서 갇혀 살게 될 거예요. 민지는 어머니에게 등을 돌렸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깊은 상처를 입었다. 한편 마야는 뺨의 통증보다 더 심한 마음의 상처를 안고 있었다. 그녀는 민지와의 오랜 우정이 이렇게 한순간에 산산조각 날 수 있다는 사실에 슬픔을 금치 못했다. 그녀는 서울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이곳에서는 더 이상 숨쉬기 힘들다고 느꼈다. 마야는 자신의 짐을 챙기고 공항으로 향했다. 그녀는 민지에게 아무런 연락도 남기지 않았다. 그녀는 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은주 여사는 마야가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다. 처음에는 후련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알 수 없는 불편함이 그녀의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했다. 민지의 날 선비난과 마야의 당당했던 눈빛이 자꾸만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행동이 과연 정당한 것이었는지 혹은 자신이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그녀의 평생을 지배했던 완고한 편견들이 흔들리는 순간이었다. 어느 날 저녁 민지는 침울한 얼굴로 식탁에 앉아 있었다. 은주 여사는 딸의 침묵과 슬픔에 불편함을 느꼈다. 그녀는 딸의 기분을 풀어주려 했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때 민지가 갑자기 입을 열었다. 엄마, 마야는 정말 착하고 좋은 친구였어요. 엄마 때문에 마야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알기나 해요. 민지의 목소리는 슬픔으로 떨렸다. 은주 여사는 딸의 말에 불편했지만 이전처럼 격렬하게 반박하지는 않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죄책감이
스멀스멀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민지가 마야를 소개했을 때 그저 흑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해버린 자신의 모습을 떠올렸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의 남편 김태준의 모습이 떠올랐다. 태준은 늘 해외 출장이 잦았고 종종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행동하곤 했다. 그의 삶에는 항상 은주 여사가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다. 그날 밤 은주 여사는 잠 못 이루고 침대에 누워 있었다. 민지의 울분 섞인 목소리, 마야의 상처받은 눈빛, 그리고 남편 태준에 대한 모호한 불안감이 그녀의 마음을 뒤흔들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남편의 서재로 향했다. 그곳은 태준이 해외 출장을 갈 때마다 잠가두는 곳이었다. 은주 여사는 문득 태준의 서랍 깊숙이 숨겨져 있던 낡은 상자를 떠올렸다. 그 상자 안에는 태준의 젊은 시절 사진들이 담겨 있었다. 어쩌면 그 안에 그녀가 알지 못하는 진실의 조각이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알 수 없는 직감이 들었다. 그녀의 손은 떨렸지만 더 이상 주저할 수 없었다. 은주 여사는 한밤중에 남편 김태준의 서재 앞에 섰다. 굳게 닫힌 서재 문은 마치 그녀의 남편처럼 오랫동안 베일에 쌓여있던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듯했다. 그녀의 심장은 불안감으로 쿵쾅거렸다. 민지의 비난 섞인 눈빛, 마야의 상처받은 얼굴, 그리고 어렴풋이 떠오르는 남편의 수상한 행적들이 그녀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은주 여사는 망설임 끝에 서재 문고리를 잡았다. 묵직한 문이 천천히 열리자 오래된 나무와 책 냄새가 섞인 낯선 공기가 그녀를 감쌌다. 서재는 김태준의 흔적으로 가득했다. 벽 한쪽을 가득 채운 책장에는 경영학 서적과 국제관계론에 관한 책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다. 낡은 지구본과 여러 나라의 기념품들이 그의 넓은 활동 영역을 짐작게 했다. 은주 여사는 자신의 남편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자신이 아는 것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녀는 오랫동안 외면해왔던 진실을 직면해야 한다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그녀는 김태준이 늘 개인 서류를 보관하던 앤티크 서랍장으로 향했다. 첫 번째 서랍에는 평범한 회사 서류와 영수증들이 들어있었다. 두 번째 서랍에는 오래된 편지 묶음과 가족 사진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은주 여사의 손은 떨렸다. 그녀는 혹시라도 자신에게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날까봐 두려웠지만 동시에 멈출 수 없는 강렬한 호기심에 사로잡혔다. 맨 아래 서랍. 그곳에는 그녀가 한 번도 만져본 적 없는 남편의 개인적인 물건들이 담겨 있었다. 낡은 여권, 빛바랜 일기장, 그리고 작은 나무 상자 하나. 은주 여사는 조심스럽게 나무 상자를 열었다. 상자 안에는 오래된 손목시계, 펜던트 목걸이, 그리고 빛바랜 사진 몇 장이 들어있었다. 그녀의 시선은 한 장의 사진에 멈췄다. 그것은 김태준의 젊은 시절 사진이었다. 하지만 사진 속에는 그 혼자만이 아니었다. 그의 옆에는 검은 피부를 가진 젊은 여성이 다정하게 기대어 있었고 그녀의 품에는 갓난아기처럼 보이는 작은 아기가 안겨 있었다. 아기의 얼굴은 흐릿했지만 분명히 혼혈 아이의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아기의 눈은 맑고 초롱초롱했다. 은주 여사의 심장이 쿵하고 떨어졌다. 사진 속 여성의 얼굴은 그녀가 며칠 전 뺨을 때리고 집에서 내쫓았던 마야의 젊은 시절 모습과 놀랍도록 닮아 있었다. 은주 여사는 숨을 헐떡였다. 그녀의 손에서 사진이 떨어졌다. 그녀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뒤죽박죽이었다. 이 사진은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여자는 누구이고 이 아기는 누구인가? 그리고 왜 이 사진이 김태준의 가장 은밀한 상자 속에 숨겨져 있는가? 그녀의 뇌리에는 민지가 마야를 소개할 때 언급했던 마야의 나이가 29이라는 것이 떠올랐다. 사진 속 아기는 29살 마야와 나이가 비슷해 보였다. 그녀는 사진을 다시 집어들었다. 마야의 얼굴과 사진 속 여성의 얼굴을 번갈아가며 비교했다.
눈매, 콧날, 입술 모양, 심지어 희미하게 보이는 광대뼈의 윤곽까지 너무나도 흡사했다. 그리고 아기의 얼굴에서 느껴지는 미묘한 익숙함. 은주 여사의 머릿속에서 섬광처럼 스쳐 지나가는 생각은 그녀의 모든 것을 뒤흔드는 충격적인 진실로 향하고 있었다. 김태준은 오랫동안 해외 사업 때문에 집을 비우는 일이 잦았다. 특히 아프리카와 북미 지역으로의 출장은 몇 달씩 지속되기도 했다. 그녀는 늘 남편의 사업에 깊이 관여하지 않았고 그의 사생활에 대해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남편의 사회적 지위와 그가 가져다주는 부유한 삶이 더 중요했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무관심이 비수가 되어 그녀의 심장을 꿰뚫는 듯했다. 은주 여사는 정신없이 서랍을 뒤졌다. 낡은 일기장을 찾아냈다. 일기장은 모두 영어로 쓰여 있었다. 김태준은 해외 유학파였기에 영어에 능통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펼쳤다. 첫 페이지에는 그의 젊은 시절 고민과 열정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몇 페이지를 넘기자 그녀의 눈에 띄는 이름이 있었다. 아미나, 그리고 그 이름과 함께 쓰여진 수많은 사랑의 언어들, 데이트, 만남,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태어난 나의 작은 천사, 마야. 은주 여사의 손이 멈췄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듯했다. 마야, 설마 그 이름은 그녀가 며칠 전 폭언과 폭행으로 내쫓았던 그 흑인 소녀의 이름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읽을 수 없었다. 일기장은 그녀의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다. 그녀는 믿을 수 없었다. 자신의 남편, 김태준. 그가 다른 여자와의 사이에서 아이를 낳았다고. 그것도 흑인 여성과의 사이에서. 은주 여사의 머릿속은 마치 거대한 지진이라도 난 듯 요동쳤다. 그녀의 품이 있는 세계, 완벽한 가족이라는 환상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다. 그녀의 가슴 속에 차오르는 것은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수치심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그토록 멸시하고 혐오했던 흑인 소녀가 바로 자신의 남편과 피를 나눈 친딸이라는 사실을 믿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부정하려 했다. 하지만 증거는 너무나 명백했다. 사진, 일기장, 그리고 마야의 얼굴에서 느껴지는 김태준의 흔적, 모든 것이 잔인한 진실을 가리키고 있었다. 은주 여사는 자신이 겪었던 모든 일들을 되짚어 보았다. 민지가 마야를 그토록 옹호했던 이유, 마야가 자신에게 그토록 당당하게 맞섰던 이유, 그리고 무엇보다 마야의 눈빛에서 느껴졌던 묘한 친밀감, 그 모든 것이 이제야 설명되는 듯했다.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얽히고 설켰다. 그녀는 즉시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변호사인 박미영에게 연락했다. 미영은 김태준의 모든 해외 사업을 담당하는 법률 고문이기도 했다. 은주 여사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최대한 침착하게 물었다. 미영아, 태준 씨가 아프리카에 출장 갔을 때 혹시 다른 여성과 관계가 있었던 적이 있는지 알아봐 줄 수 있을까? 미영은 은주 여사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했지만 친구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다. 그녀는 비밀리에 김태준의 과거 행적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며칠 후 미영은 은주 여사에게 충격적인 정보를 전해왔다. 김태준은 29년 전 아프리카의 한 지역에서 봉사활동을 하던 중 현지 여성과 사랑에 빠졌고 그 사이에서 딸을 낳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딸의 이름은 마야였다. 은주야, 그 아이는 김태준 회장님의 친딸이 맞아 유전자 검사 결과도 있어. 미영의 목소리는 떨렸다. 태준 회장님은 그 아이를 미국으로 데려와 좋은 환경에서 교육시켰어. 민지에게도 알리지 않고 비밀리에 후원해왔던 거야. 은주 여사는 전화기를 놓쳤다. 그녀의 몸은 마치 거대한 충격이라도 받은 듯 비틀거렸다. 그녀의 눈앞은 캄캄해졌고
세상이 통째로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그녀는 자신이 가장 혐오했던 인종의 아이가 다름 아닌 자신의 남편과 피를 나눈 딸이라는 잔인한 진실을 마주해야 했다. 그녀의 오만과 편견, 그리고 거짓된 자부심은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끔찍한 실수를 저질렀는지, 그리고 그 실수가 얼마나 잔인한 형태로 자신에게 되돌아왔는지 비로소 깨달았다. 그녀의 세계는 완전히 파괴되었다. 은주 여사는 박미영과의 통화를 마친 후 힘없이 소파에 주저앉았다. 그녀의 손에서는 전화기가 미끄러져 떨어졌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듯했고 심장은 마치 멈춰버린 것처럼 느껴졌다. 김태준, 그녀의 남편이 마야의 친아버지라는 사실은 그녀의 모든 세계를 산산조각 내기에 충분했다. 그녀가 그토록 혐오하고 모욕했던 흑인 소녀가 다름 아닌 자신의 남편과 피를 나눈 친딸이라니. 이 잔인한 아이러니는 그녀의 숨통을 조여왔다. 머릿속은 거대한 폭풍처럼 휘몰아쳤다. 지난 세월 동안 김태준이 보였던 수상한 행동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잦은 해외 출장, 특히 아프리카와 북미 지역으로의 긴 부재. 그녀는 늘 남편의 사업이 바빠서 그러려니 생각했다. 김태준은 늘 완벽한 남편이자 가장의 모습으로 그녀의 곁에 있었다. 다정했고 부유함을 선사했으며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인물이었다. 그래서 은주 여사는 그의 사생활에 깊이 파고들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 아니, 어쩌면 파고들기를 거부했을지도 모른다. 그녀의 완벽한 삶에 균열이 가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분명해졌다. 그 모든 비밀스러운 출장과 감춰진 행동들 뒤에는 그녀가 전혀 알지 못했던 김태준의 또 다른 삶이 존재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 삶의 중심에는 그녀가 경멸했던 그들 중 한 명인 마야가 있었다. 이 사실은 은주 여사의 가치관과 자부심을 뿌리부터 뒤흔들었다. 그녀의 평생을 지배했던 인종적 우월감은 이제 비웃음거리가 되었다. 그녀 자신이 바로 그 천한 피와 연결되어 있었으니 말이다. 은주 여사는 자신의 방으로 비틀거리며 걸어갔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초라하고 공허했다.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더해진 듯했다. 그녀는 자신이 지금껏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지 알 수 없었다. 품위, 명예, 완벽한 가족, 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허상으로 드러났다. 그녀는 책상 서랍을 열어 김태준의 일기장을 다시 꺼냈다. 떨리는 손으로 영어로 쓰인 문장들을 한 글자 한 글자 읽어 내려갔다. 그의 젊은 날의 열정, 아프리카에서의 봉사활동, 그리고 아미나라는 현지 여성과의 운명적인 만남. 김태준은 아미나와의 사랑을 솔직하게 기록하고 있었다. 그리고 마야가 태어나던 날의 기쁨과 감격. 그는 마야를 나의 작은 천사라고 표현했다. 일기장 속에는 마야가 성장하는 과정에 대한 애틋한 기록들이 담겨 있었다. 김태준은 마야에게 최고의 교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그녀를 멀리서 지켜보며 얼마나 자랑스러워했는지 자세히 적어두었다. 심지어 마야가 스탠퍼드 대학에 합격했을 때의 기쁨, 그리고 국제 로펌에 입사했을 때의 뿌듯함까지. 그 모든 것이 그녀가 며칠 전 멸시했던 마야의 모습과 겹쳐졌다. 은주 여사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분노의 눈물이자 절망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잔인했는지 깨달았다. 자신의 편견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는 친딸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다는 사실이 그녀를 질식시켰다. 그때 딸 민지가 조용히 그녀의 방으로 들어왔다. 민지는 어머니의 옆에 앉아 그녀의 떨리는 어깨를 감쌌다. 그녀의 눈에는 걱정과 슬픔이 가득했다. 민지는 이미 어머니의 책상 위에 펼쳐진 일기장과 사진들을 보았을 것이다. 침묵 속에서도 두 사람의 마음은 같은 고통을 나누고 있었다. 엄마, 괜찮아요.
민지의 목소리는 떨렸다. 은주 여사는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너무나 큰 충격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민지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아빠는 왜? 민지도 혼란스러워하는 듯 했다. 그녀에게 김태준은 완벽한 아버지였다. 그런 아버지가 숨겨둔 또 다른 가족이 있었다는 사실은 그녀에게도 감당하기 힘든 진실이었다. 엄마가 너무 어리석었어. 민지야. 은주 여사는 겨우 목소리를 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내가 그 아이에게 무슨 짓을... 민지는 어머니를 더 강하게 안았다.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아빠가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숨겼으니까요. 민지는 어머니를 위로하려 애썼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도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다. 두 모녀는 서로를 안고 한동안 흐느꼈다. 그들의 눈물은 단순한 슬픔을 넘어선 복잡하고 뒤엉킨 감정들의 표현이었다. 배신감, 죄책감,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막막함. 그들은 이제 자신들의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음을 깨달았다. 은주 여사의 마음속에는 김태준에 대한 분노가 들끓었다. 그는 어떻게 이 모든 것을 자신에게 숨길 수 있었을까? 어떻게 완벽한 가정을 꾸리는 동시에 다른 여인과 아이를 가질 수 있었을까? 그의 위선의 치를 떨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자신의 과거 행동들에 대한 깊은 후회에 시달렸다. 그녀는 마야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주었다. 그 아이는 다름 아닌 자신의 남편의 딸이었다. 그날 밤 은주 여사는 김태준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는 해외 출장 중이었다. 은주 여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여보, 마야에 대해 할 말이 있어요. 김태준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인내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은주 씨, 결국 알게 되었군요. 그의 목소리에는 죄책감과 함께 체념이 섞여 있었다. 지금 당장 한국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모든 것을 설명할게요. 은주 여사는 전화를 끊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혼란과 분노가 가득했지만 한편으로는 진실을 직면할 용기가 생겨나는 듯했다. 그녀는 더 이상 현실을 외면할 수 없었다. 그녀의 삶은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그녀는 마야에게 저지른 죄를 어떻게든 속죄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어떻게 그녀는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알 수 없었다. 단지 이 고통스러운 진실 앞에서 그녀는 자신을 돌아보고 변화해야 한다는 강렬한 충동을 느꼈다. 김태준이 귀국한 날, 은주 여사의 저택은 숨막히는 정적으로 가득했다. 거실의 샹들리에는 빛을 잃은 듯 희미하게 빛났고 그 아래 놓인 고급 가구들은 마치 텅 빈 공간의 냉기를 더하는 듯했다. 민지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고 은주 여사는 소파에 홀로 앉아 김태준을 기다렸다. 그녀의 심장은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수치심으로 짓눌려 있었다. 마침내 대문이 열리고 김태준의 모습이 나타나자 은주 여사는 차갑게 얼어붙은 눈빛으로 그를 응시했다. 김태준은 지친 기색이 역력한 얼굴로 집 안으로 들어섰다. 그의 눈은 은주 여사와 마주치자 흔들렸지만 이내 체념한 듯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은주 여사 앞에 서서 고개를 숙였다. 은주 씨, 미안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가라앉아 있었다. 은주 여사는 그의 사과에 코웃음 쳤다. 미안하다고 당신이 감히 내게 미안하다는 말을 할 수 있어. 당신은 나를, 우리 가정을, 내 모든 것을 기만했어. 당신이 어떻게 내게 이럴 수 있어.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다. 김태준은 은주 여사의 눈을 피하지 않았다.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저의 잘못입니다.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어리석어. 당신은 위선자야. 내가 그토록 멸시했던 피를 가진 아이가 다름 아닌 당신의 딸이었다니. 당신은 어떻게 그 모든 비밀을 감추고 나와 민지 앞에서 완벽한 가장인 척할 수 있었지. 내 평생의 자부심을, 내 모든 것을 당신이 산산조각 냈어. 은주 여사는 소리를 질렀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의 눈물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라 배신감과 절망, 그리고 자신의 삶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고통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김태준은 무릎을 꿇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은주 씨, 제가 너무나 큰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마야는 저에게 소중한 딸입니다. 그녀는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은주 여사는 김태준의 말에 더욱 분노했다. 그 아이가 죄가 없다고? 그 아이의 존재 자체가 나에게는 지옥이야. 내가 그 아이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 내가 그 아이를 모욕하고 때리고 내 집에서 내쫓았어. 당신 때문에. 당신 때문에 내가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저지른 거라고 그녀는 흐느꼈다.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잔인했는지, 그리고 그 잔인함이 자신에게 얼마나 큰 고통으로 되돌아왔는지 깨달았다. 그때 민지가 조용히 거실로 내려왔다.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이전의 슬픔과는 다른 단호한 기색이 엿보였다. 그녀는 김태준과 은주 여사를 번갈아 바라보았다. 아빠는 왜 우리에게 이런 비밀을 숨겼어요? 아빠는 저에게 완벽한 아빠였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민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실망감이 가득했다. 김태준은 고개를 들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후회가 드리워져 있었다. 민지야, 아빠가 잘못했다. 너에게도, 엄마에게도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었어. 아빠는 너와 엄마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단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숨겼어. 숨겼다고요? 아빠의 그 거짓말 때문에 엄마는 그토록 잔인한 행동을 했고 마야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었어요. 그리고 저도 혼란스러워요. 제가 알던 아빠는 누구였죠? 이 모든 게 다 거짓이었나요? 민지의 목소리는 슬픔과 함께 비난으로 가득했다. 그녀는 자신이 믿었던 세상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가족 모두가 고통받고 있었다. 김태준의 비밀은 그들의 완벽해 보였던 가정을 산산조각 냈고 각자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다. 은주 여사는 자신의 오만과 편견이 불러온 결과에 절망했고 민지는 아버지의 위선에 충격을 받았다. 김태준은 자신의 죄책감으로 고통받고 있었다. 며칠 동안 저택은 침묵에 잠겼다. 은주 여사는 식음을 전폐하고 방에 틀어박혔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되돌아보았다. 명문가에서 태어나 부유하게 자랐고 모든 것이 자신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삶을 살았다. 그녀는 자신이 특별하고 우월하다고 믿었다. 특히 인종적 순수성에 대한 집착은 그녀의 정체성의 일부였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이 허상으로 드러났다. 자신이 경멸했던 존재가 자신의 피부티라니.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잔인했는지 뼈저리게 후회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죄책감과 함께 마야에 대한 미안함이 끝없이 밀려왔다. 민지는 어머니의 방문을 두드렸다. 엄마, 괜찮아요. 아무것도 드시지 않으면 안 돼요. 은주 여사는 대답이 없었다. 민지는 문을 열고 들어가 어머니 옆에 앉았다. 어머니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텅 비어 있었다. 민지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엄마, 마야는 아빠에게도 소중한 딸이에요. 엄마가 그 아이에게 얼마나 상처를 줬는지 알잖아요. 엄마도 힘내야 해요. 이 모든 걸 바로잡아야 하잖아요. 민지의 말은 은주 여사의 마음속 깊이 파고들었다. 그녀는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강렬한 충동을 느꼈다. 마야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만이 그녀의 유일한 속죄 방법이었다. 하지만 어떻게 그녀는 자신이 마야에게 했던 행동들을 떠올리며 두려움에 떨었다. 마야가 자신을 용서할 리 없다고 생각했다. 그때 은주 여사는 문득 자신의 어릴 적 기억을 떠올렸다. 어린 시절, 그녀는 작은 실수를 저지르고 어머니에게 크게 혼이 났다. 그때 어머니는 그녀에게 말했다.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진정한 용기다. 그 말이 그녀의 뇌리에 깊이 박혔다.
그녀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었다. 자신이 저지른 죄를 직면하고 용서를 구해야 했다. 은주 여사는 김태준에게 마야의 연락처를 물었다. 김태준은 놀란 얼굴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는 은주 여사가 마야에게 연락을 취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것이다. 김태준은 조심스럽게 마야의 미국 연락처를 알려주었다. 은주 여사는 전화기를 들었지만 한참 동안 망설였다. 그녀의 손은 떨렸고 심장은 격렬하게 요동쳤다. 자신이 마야에게 했던 모욕적인 말들과 폭력적인 행동들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과연 마야가 자신을 용서해 줄까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주저할 수 없었다. 그녀는 심호흡을 하고 떨리는 손가락으로 숫자를 눌렀다. 미국으로 국제 전화가 연결되었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마야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세요. 마야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어딘가 냉기가 느껴졌다. 은주 여사는 겨우 목소리를 냈다. 마야, 저 은주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수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마야의 싸늘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무슨 일이시죠? 은주 여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울음을 참으려 애썼지만 쉽지 않았다. 마야, 정말 미안합니다. 제가 당신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습니다. 제가 너무나 어리석었습니다. 제 편견 때문에 당신에게 끔찍한 짓을 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은주 여사는 자신의 모든 진심을 담아 사과했다. 그녀는 마야가 자신을 용서하지 않더라도 이 모든 것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여전히 침묵이 흘렀다. 마야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은주 여사는 그녀가 전화를 끊을까봐 두려웠다. 제발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마야, 제가 당신의 아버지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저의 딸이나 다름없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은주 여사는 흐느끼며 말했다. 마야는 수화기 너머에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침묵은 은주 여사에게는 더 큰 고통으로 다가왔다. 은주 여사는 자신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벌은 마야의 용서를 받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잔인했는지 뼈저리게 후회했다. 그녀의 세상은 완전히 무너졌고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은 오직 마야의 용서를 바라는 간절함뿐이었다. 수화기 너머의 침묵은 은주 여사에게는 영혼과도 같았다. 그녀는 마야가 전화를 끊을까봐 두려웠고 동시에 마야가 자신을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절망감에 휩싸였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다. 그녀가 마야에게 했던 모욕적인 말들과 폭력적인 행동들이 마치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 잔인했던 순간들을 떠올릴수록 그녀의 죄책감은 더욱 깊어졌다. 제가 어떻게 하면 당신의 용서를 구할 수 있을까요? 제가 무슨 짓이든 다 하겠습니다. 은주 여사는 흐느끼는 목소리로 애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제 자존심이나 오만함은 찾아볼 수 없었다. 오직 진심 어린 후회와 간절함만이 가득했다. 수화기 너머에서 마야의 깊은 한숨소리가 들려왔다. 여사님, 저는 당신이 저에게 준 상처를 쉽게 잊을 수 없습니다. 제 평생 가장 굴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마야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이전처럼 단호하지는 않았다. 어딘가 미묘한 변화가 느껴졌다. 은주 여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녀는 마야의 단호한 거절을 예상했지만 마야는 완전히 끊어내지 않고 있었다. 희미하지만 한 줄기 희망의 빛이 그녀에게 드리워지는 듯했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당신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제 남편의 딸입니다. 민지의 언니나 다름없습니다. 제가 너무나 어리석었습니다.
제 평생을 지배했던 편견이 저를 눈멀게 했습니다. 은주 여사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솔직하게 고백했다. 마야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이내 조용히 말했다. 당신의 진심은 알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의 사과를 쉽게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진심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은주 여사는 놀랐다. 마야는 그녀에게 변화를 요구하고 있었다. 그것은 용서의 문을 완전히 닫지 않았다는 의미였다. 시간, 네, 얼마든지 기다리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당신의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무엇이든 말씀해 주십시오. 은주 여사는 간절하게 말했다. 지금은 제가 당신에게 어떤 것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마야의 목소리는 다시 차분해졌다. 하지만 당신이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다면 당신의 행동으로 보여주십시오. 제가 당신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받아들일 수 있을 때까지 스스로를 돌아보십시오. 마야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은주 여사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한동안 멍하니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사실에 안도하면서도 동시에 마야의 싸늘한 반응에 깊은 슬픔을 느꼈다. 마야는 그녀에게 진심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요구했다.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그녀의 평생을 지배했던 편견과 오만을 버리는 것은 뼈를 깎는 고통과 같을 것이다. 그날 이후 은주 여사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거만한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방에 틀어박혀 자신의 과거를 깊이 성찰했다. 자신이 마야에게 했던 행동들을 되새기며 끝없이 자책했고 자신의 편협한 시야와 어리석음을 통감했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오만한 인간이었는지, 그리고 그 오만이 얼마나 잔인한 결과를 초래했는지 깨달았다. 딸 민지는 어머니의 변화를 옆에서 지켜보았다. 민지는 어머니를 위로하며 그녀가 마야에게 용서받을 수 있도록 도우려 했다. 그녀는 어머니에게 마야의 삶과 문화를 이해하도록 돕는 책들을 건네주었고 마야가 좋아하는 음악을 들려주었다. 은주 여사는 처음에는 거부감을 느꼈지만 점차 민지의 도움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마야의 조용한 요구대로 자신의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을 시작했다. 은주 여사는 인종차별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보고 인종차별 문제에 대한 책들을 읽었다. 그녀는 자신이 몰랐던 세상의 고통과 차별의 현실을 비로소 깨닫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편협한 시야를 가지고 있었는지, 그리고 자신의 편견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는지 알게 되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죄책감과 함께 알 수 없는 부끄러움이 밀려왔다. 가장 어려운 것은 김태준과의 관계였다. 그는 은주 여사와 민지에게 용서를 구했지만 은주 여사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그에 대한 배신감과 분노가 남아 있었다. 그들은 형식적으로 함께 식사를 했지만 대화는 단절되었다. 김태준은 은주 여사의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고 그녀는 그에게서 등을 돌렸다. 하지만 민지는 두 사람 사이에서 중재자의 역할을 했다. 그녀는 아버지에게는 어머니의 고통을 이해하도록 설득했고 어머니에게는 아버지의 후회를 받아들이도록 애썼다. 어느 날 저녁, 김태준은 은주 여사에게 진심으로 사과했다. 은주 씨, 제가 당신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줬습니다. 하지만 마야는 저에게 소중한 딸입니다. 제가 그녀를 사랑하는 마음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과거의 잘못을 속죄하고 당신에게 용서받을 수 있다면 앞으로 모든 것을 바로잡고 싶습니다. 은주 여사는 김태준의 진심을 느꼈다. 그녀는 여전히 그에게 분노했지만 동시에 그가 마야를 진심으로 사랑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그들의 관계는 하루아침에 회복될 수 없었지만 조금씩 균열이 메워지는 듯했다. 그들은 함께 마야에게 연락하고 그녀의 안부를 묻는 메시지를 보냈다. 마야는 여전히 답이 없었지만 은주 여사는 포기하지 않았다. 은주 여사는
마야가 자신에게 준 과제를 잊지 않았다. 그녀는 진심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했다. 그녀는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다문화 센터에 찾아가 자원봉사를 시작했다. 그곳에서 그녀는 다양한 국적과 인종의 사람들을 만났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했지만 그녀는 점차 그들의 삶과 문화를 이해하게 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편견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어느 날 그녀는 다문화 센터에서 온 우간다 난민 가족을 만났다. 그들은 한국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특히 아이들이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었다. 은주 여사는 진심으로 그들을 도왔다. 아이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쳐주고 부모들에게는 한국 사회에 정착하는 데 필요한 정보들을 제공했다. 그녀는 그들과 함께 웃고 울면서 진정한 인간적인 유대감을 느끼게 되었다. 그녀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인종차별적인 시선은 이제 완전히 사라졌다. 은주 여사는 자신의 변화를 마야에게 알리고 싶었다. 그녀는 마야에게 직접 편지를 썼다. 자신의 모든 진심과 후회, 그리고 자신이 겪은 변화를 담담하게 적어 내려갔다. 편지 속에는 마야에게 용서를 구하고 그녀와 가족이 되고 싶다는 간절한 바람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편지를 붙이고 마야의 답장을 기다렸다. 시간이 흘렀다. 은주 여사는 매일같이 우편함을 확인했다. 그녀는 마야의 답장이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의 우편함에 익숙한 필체의 편지가 도착했다. 마야의 편지였다. 은주 여사의 손은 떨렸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편지를 열어 읽었다. 편지 속에는 마야의 솔직한 감정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은주 여사의 사과에 여전히 상처가 남아있음을 인정했지만 은주 여사의 변화를 느낄 수 있었다고 적었다. 특히 다문화 센터에서의 자원봉사 활동과 그녀가 난민 가족을 도왔다는 이야기에 마야는 깊은 감동을 받았다고 했다. 여사님의 변화를 보고 저는 다시 한번 희망을 가집니다. 여사님의 진심 어린 사과와 노력을 조금씩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야의 글은 은주 여사의 마음을 따뜻하게 감쌌다. 저는 여사님을 용서하려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민지와 여사님을 다시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은주 여사는 눈물을 흘렸다. 그것은 기쁨과 감격의 눈물이었다. 마야는 그녀를 용서하려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온다고 했다. 그녀의 모든 노력과 고통이 헛되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즉시 민지에게 달려가 마야의 편지를 보여주었다. 민지도 감격하여 어머니를 껴안았다. 두 모녀는 마야의 귀국을 기다리며 새로운 가족의 시작을 꿈꾸기 시작했다. 은주 여사의 마음속에는 이제 편견과 오만 대신 사랑과 이해, 그리고 용서의 따뜻한 빛이 가득 차 있었다. 마야의 편지는 은주 여사의 삶에 새로운 빛을 비췄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어둠 속에 갇혀 있지 않았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마야의 편지를 다시 읽었고 편지 속에 담긴 마야의 조심스러운 용서와 귀국 소식은 그녀에게 삶의 새로운 의미를 부여했다. 민지 역시 어머니의 변화에 감격하며 마야의 귀국을 손꼽아 기다렸다. 김태주는 두 모녀의 변화를 지켜보며 안도하는 동시에 자신이 저지른 죄를 속죄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들의 집에는 오랜만에 따뜻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다. 마야가 한국에 도착하는 날, 은주 여사는 김태준, 민지와 함께 공항으로 향했다. 그녀의 심장은 긴장과 기대감으로 격렬하게 뛰었다. 자신이 마야에게 했던 행동들이 다시금 떠올라 죄책감이 밀려왔지만 동시에 마야를 다시 만나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다는 간절함이 더욱 컸다. 마침내 출국 게이트에서 마야의 모습이 나타났다. 마야는 여전히 당당하고 아름다웠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묘한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은주 여사는
한 걸음에 마야에게 다가섰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마야의 손을 잡고 흐느꼈다. 마야, 정말 미안합니다.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마야는 은주 여사의 눈물을 보며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이내 조심스럽게 은주 여사의 손을 잡았다. 여사님, 저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지만 이전처럼 차갑지는 않았다. 민지는 마야에게 달려가 그녀를 힘껏 껴안았다. 마야, 정말 보고 싶었어. 괜찮아, 많이 힘들었지. 민지는 흐느꼈다. 마야는 민지의 품에 안겨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 민지야, 이제 괜찮아. 김태준은 마야에게 다가서서 고개를 숙였다. 마야, 아빠가 정말 미안하다. 너에게 이렇게 큰 상처를 주게 될 줄은 정말 몰랐다. 그의 목소리는 죄책감으로 떨렸다. 마야는 김태준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했지만 이내 작은 미소를 지었다. 괜찮아요. 아빠, 이제는 괜찮아요. 마야는 김태준의 손을 잡았다. 오랜 세월 동안 숨겨져 있던 부녀의 정이 다시금 이어지는 순간이었다. 공항을 떠나 은주 여사의 저택으로 향하는 길은 이전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였다. 어색함과 긴장감은 여전히 존재했지만 그 안에는 서로를 향한 이해와 배려의 마음이 싹트고 있었다. 은주 여사는 마야에게 끊임없이 미안함을 표현했고 마야는 은주 여사의 진심 어린 사과를 조금씩 받아들이는 듯했다. 마야는 은주 여사의 변화된 모습에 놀랐다. 은주 여사는 더 이상 과거에 오만하고 편협한 여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마야에게 다문화센터에서의 자원봉사 경험과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녀는 자신이 인종차별에 대해 얼마나 무지했고 어리석었는지 솔직하게 고백했다. 마야는 은주 여사의 진심 어린 변화에 점차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다. 며칠 후 은주 여사는 마야와 함께 다문화센터를 방문했다. 은주 여사는 마야에게 자신이 도왔던 우간다 난민 가족을 소개해 주었다. 마야는 난민 가족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며 그들의 어려움을 경청하고 국제법률 전문가로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은주 여사는 마야의 따뜻하고 능력 있는 모습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녀는 자신이 그토록 멸시했던 마야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은주 여사는 마야에게 진심으로 다가가기 위해 노력했다. 그녀는 마야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고 마야의 관심사에 대해 배우려 애썼다. 그녀는 마야와 함께 쇼핑을 가고 함께 미술관을 방문하며 시간을 보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두 사람은 서로에게 익숙해졌다. 은주 여사는 마야에게 민지가 어릴 적 입었던 옷을 선물했고 마야는 은주 여사에게 아프리카에서 가져온 작은 기념품을 선물했다. 민지는 어머니와 마야의 관계가 점차 가까워지는 것을 보며 기뻐했다. 그녀는 두 사람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하며 서로의 오해를 풀고 이해를 돕는 데 힘썼다. 김태준 또한 가족들의 변화에 깊이 감사하며 마야에게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려 노력했다. 그는 마야의 어린 시절을 보상해주기 위해 더욱 헌신적인 모습을 보였다. 시간이 흐르면서 은주 여사의 저택은 진정한 의미의 가족으로 변모했다. 과거의 냉랭하고 형식적인 분위기는 사라지고 그 자리를 따뜻한 웃음과 대화가 채웠다. 은주 여사는 더 이상 자신의 혈통과 편견에 갇혀 있지 않았다. 그녀는 마야를 진심으로 자신의 딸처럼 여기게 되었고 마야 또한 은주 여사를 점차 받아들였다. 그들은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며 함께 나아가는 진정한 가족이 되었다. 은주 여사는 사회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다문화센터의 후원회장이 되어 소외된 이웃들을 돕는 데 앞장섰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인종차별 문제에 대한 강연을 다니며
자신의 과거를 솔직하게 고백하고 변화를 촉구했다. 그녀의 진심 어린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고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마야는 한국에 정착하여 국제법률회사에서 계속 일하며 자신의 능력을 발휘했다. 그녀는 은주 여사와 민지, 그리고 김태준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가족의 따뜻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녀는 과거의 상처를 완전히 지울 수는 없었지만 사랑과 용서의 힘으로 그 상처를 치유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이제 자신에게는 새로운 가족이 생겼음을 받아들였다. 어느 날 저녁, 가족 모두가 함께 저녁 식사를 했다. 은주 여사는 마야에게 직접 만든 잡채를 건넸다. 마야는 따뜻한 잡채를 맛보며 미소를 지었다. 김태준은 흐뭇한 얼굴로 가족들을 바라보았다. 민지는 어머니와 마야의 다정한 모습에 눈시울을 붉혔다. 마야, 이제 여기가 내 집이야. 언제든 편하게 생각해. 은주 여사가 따뜻하게 말했다. 마야는 은주 여사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이제 두려움이나 상처 대신 따뜻한 감사의 마음이 담겨 있었다. 네, 여사님. 감사합니다. 은주 여사는 마야의 손을 잡았다. 그들의 손은 이제 서로를 따뜻하게 감싸 안았다. 과거의 오만과 편견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사랑과 이해, 그리고 용서의 아름다운 결실이 피어났다. 은주 여사는 자신이 저지른 어리석은 실수를 통해 진정한 인간성을 배우게 되었고 마야는 상처 속에서도 새로운 가족의 따뜻함을 찾았다. 그들의 이야기는 편견을 넘어선 사랑과 용서, 그리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증거가 되었다. 그들은 모두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고 있었다.